한 남성이 어린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왔습니다. 그런데 정작 놀이기구를 타면서 신나게 웃는 건 아빠와 어떤 여성인데요. 두 사람이 알콩달콩 즐기는 사이 딸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. 아이보다 서로에게 더 빠진 두 사람. 대체 이들은 무슨 사이일까요? 자, 오늘은 어린 딸이 너무 안쓰럽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. 아니,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으면 그 아빠는 딸하고 놀아야지 웬 어떤 여성과 놀아요? 일단 엄마는 아니고요. 그래도 아빠는 또 친아빠서 맞습니다. 이게 이제 사연부터 말씀드리면 사연자분은 40대 여성이고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. 뭐 보통 그렇듯이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줄게 하다가 변하는 건 사실인데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 폭언에 폭행에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고 심지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걸 가지고 또 아내분이 뭐 야단을 안 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그러면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여성에게 주먹질까지 했다라고 합니다. 아유, 뭐 고민할 것도 없죠. 이혼해야죠, 그럼. 네, 그런데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소송에 들어갔습니다. 남편은 처음엔 못 헤어진다, 딸도 못 넘겨주겠다 이러면서 매달리고 어떻게든 이 여성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이혼 소송 도중에 남편에게 새 여자가 생기면서 태도가 180도로 싹 바뀌었다고 합니다. 갑자기 남편은 양육권도 넘겨주고 양육비도 잘 챙겨주겠다면서 빨리 이혼을 하자고 종용을 했다고 하고요. 울고불고 매달리더니. 네, 이제는 이혼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. 결국 여성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고 남편과 초등학생 딸은 2주에 한 번씩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자, 소송을 벌이던 중에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이 남편. 미련 없이 정말 쿨하게 이혼도 해줬대요. 자,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. 바로 딸과의 만남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약속대로 2주에 한 번씩 면접 교섭권, 딸을 만나는 것들을 했었는데요. 딸이 갔다 올 때마다 얼굴이 좀 안 좋아졌어요. 그래서 나중에 좀 확인해 보니까 딸하고 놀이공원 같은 데 갔던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아빠 여자친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아하. 근데 문제는 아빠 여자친구랑 뭐 이 놀이기구에 두 사람이 타기도 하고 딸은 뒤에 앉혀놓고 둘만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사파처럼. 요러 되는 거죠. 놀이기구인데 딸은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둘이서 즐겁게 데이트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. 더 나아가서 딸한테 요즘 엄마 뭐 하냐 질문도 하면서 남자 만나냐 이렇게 해묻기도 하고요. 이 아빠 여자친구와 아빠가 엄마의 험담을 계속 일삼았다고 해요. 아이, 딸 듣는 데서요? 예. 그러니까 아마 좀 아이가 싫어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전 남편한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딸 만날 때만 딸한테 집중해라.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. 여보, 아니 누구 아빠, 제발 우리 누구 있는 데서 만날 때는 제발 우리 아이한테만 좀 집중을 해.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. 하지만 이 여성의 이 전화를 받은 전 남편 더욱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제보자 여성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애 두고 약속 있다고 나가고 아니면은 만취돼서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자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애도 자기가 부으고 들은 게 있는데 아빠는 자꾸 엄마를 욕하니까 얘도 열받아서 이제 생전 처음 개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꿀만큼 공포를 느끼면서도. 예, 자, 아빠를 만난 이 딸 아이가 죽을 만큼의 공포를 느꼈다. 네, 왜냐하면 이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를 때렸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. 아이들이 그때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면 아빠의 모습을 보면 아빠가 뭐라고 무섭게 하지 않아도 아빠 자체가 너무 무서운데 게다가 이 아빠를 만나러 갈 때는 엄마의 보호도 없이 그 어떤 아줌마랑 둘이서 2대1로 만나는 거잖아요. 그런데다가 예전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빠한테 대들지 못하다가 이제 좀 컸다고 대드니까 사실은 대들지만 그 마음에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겁니다. 왜냐하면은 이 아빠를 만났는데 이 아빠가 이 딸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 왜 엄마한테 자꾸 이르고 그러니? 그러고 막 화를 내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딸도 거기다 대들었대요. 그러는 아빠는 왜 술 마시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또 엄마 욕을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빠가 그때 또 막 욕을 하면서 막 휴지를 던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딸이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엄마는 아빠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 고접이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.
거잖아요. 그래서 다시 보냈대요. 아이고. 그랬는데 또 딸이 울면서 들어와서 엄마 이번에는 아빠가 나 휴대폰도 빼앗고 방에다 가둬놨어.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야, 양 변호사님. 그 진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. 진짜 부부끼리는 진짜 왼수가 돼서 이혼을 할지언정 자기들 사이에서 난 자녀는 정말 끔찍하게 이렇게 막 진짜 막 달력에다 체크까지 해놓고 아 오늘 이번에는 뭐 우리 애 보는구나 이러지 않아요?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. 그런 경우 훨씬 많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도 녹록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. 아이고야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아동학대로 보이고 심지어 이 딸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아빠 만나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우울증하고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랍니다. 오죽했으면 이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. 왜 도대체 애 앞에서 술 마시고 물건 집어던지고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전 남편이라는 자가 한다는 말이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런 적 없고 심지어는 딸이 애가 그 여우 같은 구석이 있으니까 애 말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. 이거 이제는 이게 그냥 피가 남아있다 뿐이지 아빠라고 어떻게 부르겠습니까? 그래서 다시는 이제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사연자분은 결심을 했다는 거죠. 자, 엄마로선 내 딸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자, 이 전 남편이라는 사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. 네, 양육비를 끊었는데요. 그래서 여성 현재 딸을 좀 돌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 남편도 알고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여성은 그래서 요즘 좀 사정이 안 좋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전 남편이 하는 얘기는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냐 이렇게 좀 쌀쌀맞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. 여성이 그런 게 아니라고 설득도 해봤지만 전 남편은 주말에 애가 우리 집에 오면 그때부터 다시 돈 주겠다 이러면서 나 싫다는 아이한테는 나도 돈 줄 생각이 없다.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그 어린 것이 아빠를 아빠로 취급도 안 하는데 내가 걔한테 돈을 왜 줘야 돼? 뭐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. 자,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딸과 만날 때마다 괴롭히는 이 전 남편. 이 인간 이 면접 교섭권 박탈할 수 없나 지금 묻고 계십니다, 박 변호사님. 충분히 가능합니다. 지금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. 면접 교섭권은 자의 그 아동의 복리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거나 소명할 수만 있다 그러면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을 충분히 신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. 이 양육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. 아이를 면접 교섭 하든 말든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. 양육비도 만약에 책정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. 네, 면접 교섭권 박탈 사유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동학대도 당연히 들어가고요.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면접 교섭권 박탈 사유가 됩니다. 그러면 면접 교섭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느냐? 절대 아닙니다.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법원에 신청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양 변호사님, 그런데 이 전 남편이라는 자가 난 그런 적 없다잖아요. 양육비라고 하는 거는 지급한 게 아니 그러니까 이 학대 부분에 대해서 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이고 이것도 가정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도 이 심리상담 같은 걸 합니다. 그 심리상담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사조사원이 면접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유들도 있지 않습니까?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를 밀린 것 자체가 면접교섭권 박탈 사유라니까요. 자, 교수님. 네, 일단 우리가 아빠라고 얘기하면 비단 혈육이 있고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고 양육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고 부성애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이 아빠는 기본적으로 너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냉정한 아빠 같고요. 이 딸이 아빠를 안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아빠가 애정의 대상이 아니고 공포의 대상인데 이 아이가 조금 마음이 아물때가 되면 딱쟁이가 앉지 않은 그 마음의 자리에 다시 상처가 나고 덧나고 성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. 이렇게 사춘기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일은 아니죠. 그리고 많은 심리 검사, KFD라던가 가족화 검사 등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느끼는 감동이나 이 가족의 역동을 볼 수 있어요.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? 네, 이초코님, 딸에 대한 애정도 없으면서 왜 아이를 보려고 하는 거죠? 라고 하셨고요. 이산아님, 아빠한테 절대 보내지 마세요. 라고 하셨습니다. 카드카페님도 아동학대 아닌가요? 면접 교섭권 박탈하세요. 라고 하셨습니다.